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자, 1부는 특별히 이바구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방송 때 제발 다음 주에는 탄핵된 상태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탄핵이 됐고 그야말로 진짜 봄 향기를 느끼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도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의 목소리가 규합이 됐다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 대구에서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회의를 이끌었던 상임 공동집행위원장이셨던 박석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헌재 일정도 기다렸는데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요즘에 기다리는 게 유행이야. 인내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오래 참아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먼저 여쭙고 싶은 거는 너무 고생을 하셔서 사실 그동안 달려오시느라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사실 지금 몸살 감기를 달고 있는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잠을 계속 끊어자다가 어제 밤에는 조금 푹 잤습니다. 뭔가 불안과 쫓김이 조금 덜한 것 같고. 근데 약간 아직 몸살 기운데 근데 전 국민이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간밤에 혹은 아침에 어떤 특별한 또 소식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게 되고 폰만 들여다보고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보상할 거야, 배상할 거야. 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요. 자, 대구 시국회의가요 12월 4일부터 이제 파면이 됐던 4월 4일까지 꼬박 4개월 동안 장장 26차례가 열렸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제 공동집행위원장 맡으셨었는데 당연히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몸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평가가 되는 게 대구에서 뭐 이런 거 모이겠어? 라는 이야기를 저는 서울 갔을 때 많이 듣거든요. 서울에 방송하러 갔을 때. 그런데 제가 진짜 대구 사람이고 대구에서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구에서의 시국대회가 굉장히 짜임새가 좋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런 평가가 많았고 이 집회를 또 한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진짜 연석회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공동체를 이뤄서 한 거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집회기획단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 시민사회가 규합이 돼서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감을 일단 여쭐게요. 일단은 저는 뭐 대구 집회가 재밌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발랄했는데 굉장히. 칭찬 열마디 듣다가도 욕 한 번 들으면 소심해지고 이게 소심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아마 집회 평가가 대체로 재밌다 재미없다 길다 짧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듣다 보니까 계속 반성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것 같고 저희가 집회는 사실 다양한 단체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기획단을 별도로 꾸렸거든요. 그 안에는 노동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소수단체 이렇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다양한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고 권리를 또 인정받고 상호 존중하고 평등한 그런 집회의 문화를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아무래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대구 같은 12월 14일 날 그 공평 내거리 대첩이라 합니까? 그게 4만 명 정도 모인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진짜. 4.19 때도 그렇게 모인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사실 그런 감동은 아마 살아생전에 저도 사회를 봤지만 사실 사회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고 대구도 변할 수 있겠다. 대구가 맨날 대구가 대구했네 얘기만 듣다가 그렇죠. 대구가 보니까 좀 다르네. 야성 있는 도시네. 그리고 정의가 살아서 숨쉬는 동시네. 이런 얘기를 그후부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대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숫자에 보면 대구가 항상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인 시민들 숫자를 보면 대구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항상 들었습니다. 이걸 잘 몰라. 그렇죠. 대구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주류라고 하면 좀 억울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대구에 있는 메이저리티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반향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지. 대구는 또 특히 저희가 국회의원 1인시 이런 걸 하더라도 다른 데는 이제 대표적인 빌런 있잖아요.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대구는 12명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어디 투쟁을 할 때 타격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다 관저가 있고 다 막말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사실 대구를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볼 수 있는 특히 정치권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데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브 코리아 이런 데서 동대구에서 집회 해가지고 그 전국 직주입니다. 그게 대구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억울하잖아. 이거 자꾸 오해해요. 부산도 그만큼 모였거든요. 그거 대구 사람이 온 게 아니야. 그 전국에서 다 특히 교회에서 나도
교회 집사인데요. 동원한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대구 사람들이 물론 갔는데 다 대구 사람이 아니야. 전환길이 또 오니까 아무래도 네. 뭐 그런 전국에서 다 왔어. 예, 맞습니다. 왜 동대구역이겠어요? 기차 타고 오기 좋거든. KTX 타고 예. 온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차비를 준 것도 아니고 식사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는 사실 오면 어. 핫팩 주고 뭐 떡 나눠주고 간식 본인이 싸서 하나하나 포장해서 나눠주시고 선결제에서 커피 나눠주고 굉장히 추웠지만 따뜻했던 광장이었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사실 정말 신인류라 해야 되나 이런 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에서는 단편적으로 서울 소식 나르고 쭉 한 다음에 한편 대구에서도 이러면서 대구에서 뭐 모였습니다. 이런 거 아주 단신처럼 항상 지나가는데 사회적 함의는 저는 그것보다 단신으로 담을 수 없는. 그렇죠. 예. 예. 대구니까 좀 더 부각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대구 시민들은 깨어 있고 민주적이고 누구보다 정의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참 잘 이제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적인 고민들 우리 뉴스민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 에너지들을 이어서 대구 답 없다, 대구 분리독립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공평도 이제 대첩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좀 돌아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천리 행군 같은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렇죠. 한 123일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만리 행군 되겠다 거의. 이 지난한 과정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랄까? 저는 사실 12월 17일인 것 같아요. 7일 날 탄핵안이 첫 번째 부결된 날. 예. 그날 대구에서 저희가 시집이 한일에서 모였는데 뭐 대구 분들 아시겠지만 중파까지 대여가 찼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근데 그 행진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규탄하러 가야 되니까 국민의힘 앞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유발언에서 병원에 계신 시민이 한자복을 입고 링거를 그대로 부사 바늘을 꽂은 채로 우와. 나오셔가지고 발언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솔직히 와락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와. 정말 이거 뭐 트위터나 이렇게 유튜브로 중계를 보니까 뉴스미도 했지만 여기를 보면서 여기는 자기가 몸이 아파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중병이 앓고 계신 분 같았어요. 뭔가 한자복도 그렇고 뭐 모자도 쓰고 계셨고 그런 분이 와서 이 역사에 환영에 함께 하고 싶다. 자기도 분노를 표현하고 싶다 해서 그때 저희가 그 방송 차량도 굉장히 높거든요. 예. 거기 어떻게 보면 막 쓰러질까 싶어서 부축해가지고 올라가서 발언하셨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병원에서 지금 있다가 참지 못하고 달려나왔다.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뭐 막 센 워딩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모습 자체가 좀 상징하는 모습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 시국회의 초반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뭐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대견하다 고맙다 이런. 그래요? 어떤 위험한가? 요즘에 뭐 어쨌든 간에 조금. 예.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그렇죠. 존재가- 빛나는 존재죠. 예. 예, 너무 귀한 거예요. 맞습니다. 존재가 너무 귀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흥분되고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초기에 들고. 발언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때 이제 특히 네. 법률 문제가 있기도 하고 네. 내란 관련돼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라는 개념도 사실 매우 생소하고 법학자들도 계엄을 공부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공부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뭐. 공부할 예. 이유가 없는 문제고. 근데 이제 헌법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계엄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해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갔는데 그 연대하고 있다라는 그게 얼마나 짜릿한 감정인지 무대에서 그 광경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국대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나오게 된 것이 이게 우연히 뭐 집회에 참여 숫자가 많았다. 그렇게 네. 숫자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대구본부 그리고 뭐 지역사회가 사실 오랫동안 아주 엄혹한 이 대구에서 많은 투쟁들을 해왔고 그 투쟁 과정에서 쌓아온 역량과 훈련, 트레이닝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지면서 이제 저는 발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 여러 단체가 함께 하다 보면은 쉽지만 않잖아요, 그게. 사실 많이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감정도 많이 상하고. 네. 그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깃털 같은 사람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성격도 급하기도 한데 사실 과정에서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뭔가 피하 식별을 못하고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저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촉발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특히 박근혜 탄핵 촉발 때 어떻게 보면 광장의 문화라든지 한번 경험했던 세대고 일을 한번 해봤던 활동가들도 제법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는 대체로 그 당시에는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권위주의가 좀 일정 정도 남아있던 시절에 네. 그리고 뭐 복장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통제가 좀 있고 뭔가 이제 지도부에 흔히 말해서 투쟁 지도부에 대한 이런 게 방침이나 이게 좀 강화된 시절이었고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100명이 100개의 깃발 들고 나가고 응원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겪으면서 조금 권위주의 문화 자체가 사실 많이 사라졌다 현재 광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뭐 MZ 세대 뭐 하고 응원 문화, K-팝 문화 이런 게 들어오면서 누구나 다 평등하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전에는 그 민주주의 관련된 뭐 단일한 의제였다면 지금은 나오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노동권의 문제라든지 성소수자의 문제라든지 장애인들의 인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존권의 문제, 농민들 얘기를 이런 게 굉장히 모든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요. 뭐 옛날에 하면 뭐 우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은 그런 경우 없어. 어떤 얘기를 해도 아 충분히 저 얘기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 인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단체 역량이 과거보다는 많이 협소해지고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좀 뭐 협업을 한다 해야 되나? 사실 이게 뭐 별동대잖아요. 어떻게 용명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어쨌든 굉장히 마음 맞춰서 잘했던 것 같고 특히 젊은 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행진 진행하러 뭐 한다는 건지 이런 별도의 팀을 다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걸 하는지 우리도 당일까지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좀 더 연구도 하고 뭐 시민들과 공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오히려 옛날에는 다 일일이 컨펌을 받았다면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광장의 문화 자체도. 그 이게 이제 사회적 편견인 건데 사실 이제 집회 이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민주노총 이렇게 거의 등식화돼 있단 말이에요. 뭐 조끼 있고 뭐 이렇게. 예, 뭔가 이게 머리띠도 있고 조끼도 있고 오와이어를 딱 맞춰가지고 같은 노래 같은 구호 이렇게 정확하게 착착착착 그런 조직화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 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자유롭게 분출되는 이 에너지. 오히려 흔히 말해서 뭐 조직 단체에 속하신 분들이 좀 주변에 맴돌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특히 뭐 갑자기 왔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낯가림이 다 심하니까 대구 사람 낯가림이 심해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2명 이상은 이렇게 모여야지 뭘 하나 들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소위 말해서 2030 응원봉이라 불리는 뭐 세대들은 와가지고 앞에서부터 자리를 착착착착 앉고 뭐 오픈런처럼 줄을 서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저는 이 과정이 좀 더 융화되는 과정이었다. 좀 더 배우는 과정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사실 저도 뭐 한 20년 넘게 했지만 사실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렇죠. 열렸다고. 이제는 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 잣대로 저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또 이제 조직화된 힘이 물꼬를 트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또 그 에너지를 계속 끌고 가는 데는 또 이분들은 보니까 좀 그런 게 조직 단체 회원들은 오히려 좀 사람들이 많이 빠졌을 때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한 2, 3주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많이 나오셨어요. 특히 옛날에 올드보이들 막 와가지고 지금은 뭐 힘 못 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 촉으로 그걸 아는 거죠. 지금이 힘 빠질 때고 지금 나가야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때는 오히려 좀 더 나오시는 그러니까 그게 연륜이에요. 그런 게 경험이 사실 이때까지 투쟁의 역사에서 그런 고비들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의기소침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되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란 속에 갑자기 활보고 다니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때 또 집회 규모도 많이 줄었었거든요. 맨 처음에 뭐 수천 명 나오다가 갑자기 100단위로 떨어지니까 솔직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광장이 혹시나 이제 저희가 힘을 못 받지 않을까. 근데 그때 보니까 옛날에 막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시고 60, 70대도 많이 나오시고 단체 활동가들 소속 회원들도 그때 많이 나오셔가지고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구조를 굉장히 잘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고 감사했던 그 분이 어떤 목사님께서 올라오셔갖고 이제 여성 목사님이신데 정근기 목사님 목사님 올라오셔서 교회 목사로서 대구에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단상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게 이제 교회의 영향이 신도들이 올리면 그러니까 이게 참 대구의 슬픈 이야기인데 교회가 됐든 종교단체가 됐든 직장이 됐든 주류의 언론이 주류의 의견이 오피니언이 다 이제 보수 수구 이쪽이니까 거기에 잘 좀 영합해주고 먹고 살라면 또 그렇게 해야 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뭐 진보적이야. 에이 여기 빨갱이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구는. 술자리에서도 그런 얘기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는데 민변이야 미친 새끼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자신 있게 그 시내 한복판에서 딱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교회 신자다 보니까 막 울었어요 혼자서 찔끔찔끔. 너무 이제 스님이 한번 나오셔야 돼요. 뭐 신부님 너무 이게 약간 이런 걸 좀 안 그래도 그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신부님 한 번을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진보적 양심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일 계속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뭉클했어요. 지금 게다가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이 극우를 활용해서 나라를 반쪽 내는데 반쪽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죠. 아주 극소수와 다수로 쪼개는 것에 한국 개신교 기독교가 너무 큰 해악을 끼쳐가지고 개인적으로 상처가 깊었는데 제가 법조인이면서 기독교인인데 그 두 집단이 제일 문제였어요 이번에. 근데 다른 목소리를 내주는 외로운 목소리, 광야의 의로운 목소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퇴진이 됐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개헌 얘기 아까 제가 서두에 개헌 얘기도 꺼냈었고 뭐 대선 같은 커다란 또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가 지금 이제 줄지어서 있는데 광장의 요구, 우리 이제 이번에 광장에서 분출됐던 시민들의 목소리 이게 지금 향후 전국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윤석열 나갔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죠. 특히 문재인 정권이 창출될 때 기대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좀 뭐 정권을 뭐 정권을 뺏긴 것도 있지만 사실 개혁이라는 걸 사실 제대로 한 게 뭐 제 판단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하면 바꾸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굉장히 회자를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특히 지금 뭐 4년 중임제가 거의 뭐 만능인 것처럼 혹은 뭐 재앙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저는 뭔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잘못된 편향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굉장히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를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부분 헤아리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돼야 된다. 특히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편향돼 있는 특히 이제 저는 뭐 전국단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뭐 내란 저는 공범이라 보지만 이 정당은 이후에는 지역 정당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실상 범죄 집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호요식하고 여전히 카르텔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행복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내란 세력 청산 운동에서 특히 국민의힘 퇴출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선택받을 수 있는 정당 운동이라는 정치 운동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정책이나 요구라는 건 당연스럽게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광장에 나왔던 게 뭐 우리가 소수자들 문제라든지 노동권의 문제라든지 뭐 상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올라올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든지 뭐 재정 운동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니잖아요. 지금 검찰도 카르텔 있고 다 하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소위말해서 외계인이 지금 침공을 했잖아요. 이걸 일단 하나 딱 정리를 한번 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 첩첩산중이다. 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설랑설레가 있었지만 그거야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진보는 누구냐? 본인이 중도 보수고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그냥 사멸되어야 할 그냥 수구 세력으로 규정을 한다면 이념이 없는 그냥 이익 집단. 이젠 철학이 없어 아예 걔들은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뭉쳐 있는 인간들이니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제법 있었죠. 사실 뭐 이렇게 이름을 대면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좀 소면서 나름 인물로도 괜찮은 사람들을 뭐 전략적으로 취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사실 국민의힘 남아있는 사람 보면 검찰 한무리
군인 한 무리 음. 이거 말고 사실 잡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네. 않습니까? 경찰 좀 있고. 그 경찰 좀 있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따지고 나면 공경 그러니까 사정기관에서 누구를 잡아가고 조사하고 수사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 내란 과정에서는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짬짬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좀 드러났다 보거든요. 네. 능력 없음을 저는 인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도 보수라는 이념의 그 포지션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저는 민주당이 원래 보수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좀 더 보수의 입장으로 해가지고 좀 건전한 보수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보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사실 좀 더 나은 사회가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래서 90년간 체제가 타파되는 거고. 그렇죠. 이래서 열리는 진보라는 그 공간에 지금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평등의 가치와 이야기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 네. 그게 국민의힘이 일단 작살이 나고 산산조각이 나야 저는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는 경북은 좀 절박하다 봅니다. 시급한 거죠. 정말 이게 아니면 미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영남 자민련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 대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대구에 또아리를 튼다는 거냐 얘네들이. 그거 아니면 이제 생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얘들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대구시장도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희한한 서사를 만들어요. 53년 만에 서울로 올라간다. 그 이제 자기가 영남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진학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는 소회가 어떻고 뭐 이렇게 대구시장을 그만두는 그 괘씸한 거를 이런 식으로 서사를 제시를 하는데 이거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뭐 준표 형이라고 과거에는 그래도 좀 뭐 말을 시원하게 하니까 뭐 네. 코카콜라 뭐 이렇게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콜라 김 빠졌죠 지금은 사실. 사실 뭐 말하는 것도 시원한 맛도 없고 뭔가 꼰대 전형이 저는 돼가고 있다. 그렇죠. 홍준표가. 근데 이제 시장직을 일단 내려놓은 거는 오히려 최근에 제가 본 시장 행보 중에 제일 깔끔하다 봅니다. 나이스했다. 보통 이러면 경선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 내려놓거든요. 우리 이철우 이철우에 안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안 될 거 아는 거야. 벼랑끝 전술로 가는 거거든요. 홍준표는. 근데 사실 홍준표가 지금 뭐 싸질러놓은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복지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대구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1층에 보면 상가임대 천지 다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부채세로 얘기만 계속했잖아요. 대구에 없어 아예 잘. 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박정희 동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욕을 많이 먹었죠. 첫 번째는 박정희 동상이 너무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닮았다. 요거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수적 세 번째가 그 간판이 그 할매곰탕 식당 닮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체성도 좀 확인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박정희 광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게 아마 국토부에도 지금 뭐 가처분이나 이렇게 법정 문제가 걸려 있는 걸로 알는데 사실 절차라는 거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저는 이게 박정희 뭐 광장 동상 말하기도 그렇지만 동대구 광장이 저는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무덤이 될 거다. 굉장히 자충수를 많이 뒀고 그 과정에서 특히 보통 올라간다는 거는 뭐 지역 지방자치를 하면서 뭔가 성과를 쌓고 그렇죠. 그 치적을 토대로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 자기가 그랬잖아요. 여기가 하방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방.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잠깐 사실 뭐 별장에서 쉬었다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선 가기도 어렵다. 지금 뭐 사실 명태균의 시간이 왔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처벌 문제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물론 그래야지 출마를 해야지 정치 탄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마는 하겠지만 쉽지 않다. 특히 뭐 제가 볼 때 김문수 장관 말고는 본선 올라가기 다 쉽지 않다. 도덕성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그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의 시각이 많은데 검찰의 움직임이 대선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는 대놓고 안 하더라도 언론에 흘리겠다. 지금도 하나씩 올리고 있죠. 쑥 흘려요 지금. 포렌식에서 그 살아나는 메시지 하나 쓱 흘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근데 내공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회피하고 둘러대는 거는 정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좀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철학의 한계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새 시대를 향한 비전이라든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전무하지 않습니까? 뭐 대구 청년들에게 대구 청년 뭐 말한다 그래서 대전 뭐 얘기하니까 대전 가서 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싫으면 뭐 이민 가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선에 나오는 건 적절치 않죠. 물론 우리는 고맙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홍준표 같은 시장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쾌한 상상 해봤는데요.
홍준표라는 사람을 면전에 앉혀놓고 1대1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게 고압적으로 누르잖아요.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을 비난을 해서 깎아내리잖아요. 위축된다고. 근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앞에 없고 홍준표와 채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라는 사람이 닉네임으로 그냥 뭐 레드홍 이렇게 돼 있고 나는 뭐 비키 이렇게 돼 있고 레드홍과 비키가 채팅을 하잖아요. 다 이길 걸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채팅 상대방하고 채팅으로 싸우면 다 이길 거야. 아마 그 권위가 빠지면 시체야.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보는 거고 원래 창녕 출신이잖아요. 네. 창녕에 걸출한 인물이 원래 박원순 전 시장과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좌우 뭐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본인의 스토리로 뭐 따지면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농구 애들로 해가지고 뭐 모래시계 검사로 해서 모래시계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사칭했다고 또. 네, 그때 모래시계 검사로 사실 많이 담보를 많이 빨아먹었죠. 네. 그것도 한동훈하고 이 갈등 국면에서 점수도 많이 깎아먹었고 뭐 하여간 간다는데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홍준표라는 정치인의 종말이 이번 대선 때 저는 선언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구시장 다시 돌아올 길도 막힐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하여튼 집회가 이탈락이 됐고 한편으로는 약간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대를 보면서 느끼는 쓸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시원섭섭합니다. 예. 네, 저 마지막 집회 사회 볼 때 예.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가 사실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가수가 마지막 콘서트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허망한 이제 느낌. 이분들 또 만날 수 있을까? 음. 뭐 이런 약간 그리움도 있고 뭐 섭섭함도 있고 약간 좀 그랬어요. 그 위원장님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예. 이번 우리가 집회 뭐 응원봉 비체혁명이 뭐를 보던 간에 저는 이제 항상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면 눈빛을 많이 마주치게 되거든요. 저는 그걸 좀 여전히 눈에 밟히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감동받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에 집회나 투쟁을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보고 그 시민들의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절박한 요구가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토론도 해봤지만 이제는 사회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고를 당했고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하다가도 뭐 뚜렷한 대책이 없고 뭐 특히 전세 사기 이런 게 터졌을 때 청년들의 눈물 닦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식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분리를 많이 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시절은 지금 세대는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대안을 줘야죠. 우리가 같이 싸우고 희망을 만들 때 우리 세상도 많이 바뀌지만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고 당신의 주인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그리고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사실 저는 향후에 뭐 십수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시민사회라든지 정치권에서 특히 저는 이제 어떤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신뢰에 대해서 저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슬람을 입고 가라면 가고 해산을 하자 해도 노래가 끝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가 절대 자리를 뜨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의리를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신의 삶을 같이 책임진다는 게 이런 정책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운동하면서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신뢰를 쌓고 단체끼리도 이번에 뭐 신뢰나 정을 많이 쌓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젊은 활동가들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대구 시민사회를 좀 바꾸고 싶고 그 힘으로 대구 정치 환경을 바꾸고 싶고 그래서 대구를 좀 같이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절대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뉴스민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뉴스민 기자들 예. 마지막에 제가 올 때 봤는데 예. 생중계를 계속했잖아요. 예. 여기도 고집이 생긴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사실 한 번 실만도 안 돼 누구라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생방을 하겠다라고 뭔가 본인들이 자임을 해놓으니까 예. 집회 한 50명 된데도 계속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뉴스민에게도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다들 아픈 데가 많을 거야 아마. 약값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같이 아니면 좋은 병원 찾아서 같이 진료를 좀 받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파면이라는 너무 달콤한 약을 먹어가지고 지금 거의 뽕입니다. 뽕. 이거 약을 넘어서 뽕을 맞아서 지금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요. 위원장님 그간 너무 고생해 주셨고 앞으로의 활동도 뉴스민과 또 다양한 연대를 통해서 함께 해나갈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건강 챙기시고 네네. 항상 함께 해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이제는 좀 더 나은 사회를 갈 수 있도록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